안녕하세요, 정용입니다. 오늘은 법인카드에 대해서 다양한 예시를 들면서 법인카드를 정말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법인카드 한 번 잘못 쓰면 비용 인정이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부가세 토해내고 법인세 다시 내고 대표 소득세까지 붙어서 3만 폭탄을 맞아요. 법인카드 지금 사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 뜨끔하시죠? 에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했다가 내가 쓴 돈의 반을 토해내야 되는 게 법인카드예요. 법인카드를 그냥 회사 카드니까 편하게 쓰고 있는 대표님, 세무조사나 소명 요청이 들어왔을 때 뭘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막막한 분들, 오늘 제가 이 영상 하나로 최종 종결해 드릴게요. 법인카드를 사용할 때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하십니다. 법인카드로 마트에서 커피랑 과자 샀는데 괜찮죠? 영수증 다 모아야 돼요? 전폐 없으면 비용 못 넣나요? 상품권 얼마까지 괜찮죠? 그냥 사두면 비용 처리되는 거죠? 다 필요 없고 세무서는 이거 하나만 봅니다. 사업 관련성 있어? 개인 사업자는 예매한 비용이 일부 섞여도 그냥 비용 부인 정도로 끝나는 케이스가 많지만 법인은 대표 개인 사용으로 보면 상해 처분까지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회사가 낸 돈 결국 대표가 급여처럼 가져가서 쓴 거네. 이렇게 보고 대표 소득세를 때려버립니다. 부가세 플러스 법인세 플러스 종합소득세가 터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항목 처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말 공휴일 결제. 주말 공휴일 결제는 사업이 맞더라도 개인 사용일 확률이 높다 보니까 조사나 소명에서 가장 먼저 봅니다. 아니 뭐 설마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준비하겠어? 하고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해놓으면서 몇 년간 사업하면 그거 다 소급해서 한 번에 수천만 원씩 세금 때려 맞는 거예요. 세무서에서 주말 대역 리스트를 뽑아왔을 때 당황하지 않으려면 최소한 다음 세 가지는 챙겨야 합니다. 거래처 직원 이름이나 직함과 같이 누구와 돈을 썼는지, 단순 식사가 아니라 어떤 프로젝트를 논의했는지, 왜 하필 주말이었는지 이걸 미리 적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적어놓지 않으면 2, 3년 전에 내가 골프장 갔던 걸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만약에 기억을 못 해낸다? 바로 비용 처리 부인입니다. 법인카드 관리 앱이나 엑셀에 주말 결제용 칸을 따로 만드세요. 그리고 주말에 쓴 영수증 뒤에 어떤 회사의 누구랑 만남의 목적 정도만 적어두셔도 나중에 세무조사관이 질문했을 때 기억을 되살려 완벽한 소명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마트 결제. 마트는 업무용으로도 가능하지만 품목이 사적 시재료로 보이면 거의 바로 부인됩니다. 세무조사에서 마트는 세부명세를 요구하기 딱 좋은 업종이거든요. 주말에 집 근처 트레이더스에 가서 법인카드로 18만 원을 결제했어요. 조사관은 마트 결제 내역을 보고 카드 매출 전표가 아닌 품목별 세부 영수증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영수증을 보니까 1등급 한우 딸기 2팩, 어린이용 칫솔, 세탁세제, 대용량 우유.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거 사업용으로 썼다고 생각하실 것 같으세요? 이 내용 설명하지 못하면 대표님의 개인적인 장보기로 간주됩니다. 간혹 점심식대를 아끼기 위해 사무실에 취사시설을 갖추고 식재료 사는 회사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이 재료로 이런 점심을 만들어 직원들과 먹었다는 기록과 같은 식단표나 식사일지, 전자레인지, 냉장고나 치사도구와 같은 취사시설 사진을 찍어놓는 게 좋아요. 만약 이런 증빙 없이 영수증에 고기, 생선, 채소만 가득하다면 세무서는 10중 팔고 대표님의 식재료를 회사 카드로 샀다고 의심합니다. 세 번째, 피트니스. 사실상 이건 개인 등록이면 거의 막혀요. 운동비는 세무서가 대표 개인 소득으로 보는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대표가 만약에 회사 근처 헬스장에서 1년치 운동비 300만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했습니다. 노사 나오면 이렇게 물어요. 대표님, 이 결제 내역은 뭐예요? 직원이 10명인데 왜 결제는 대표님 성함으로 딱 한 건인가요? 만약에 제가 건강해야 회사를 잘 운영하죠. 세력이 국력 아니니까 하는 순간 바로 문제가 됩니다. 복리후생비로 인정을 받으려면 취업규칙, 복지규정 명시를 미리 해놓으시고 누가 어디서 얼마의 지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백화점 결제. 백화점 가서 샤넬, 루이비통 결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무서 입장에서는 개인 쇼핑을 의심하기 딱 좋습니다. 조사관이 나와서 이거 샤넬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 회사의 아주 중요한 VIP 거래처 사모님께 선물로 드린 겁니다. 사업상 꼭 필요했어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조사관이 아하, 그렇군요 하고 넘어갈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거래처 어디예요? 사모님 성함 뭐예요? 사모님한테 선물을 주면 왜 대표님 회사에 이득이 있는지 논리적으로 소명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탈탈 털리는 거죠. 백화점 결제 내역은 누구에게 언제 업무 연관성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면 박 회장님 사모님에게 25년 12월 24일 다음 달 10억 금의 재계약 체결을 위해 라는 메모와 함께 확실하게 전달했다는 전달 증빙. 예를 들면 백화점에서 해당 자택으로 보낸 배송 완료 문자 혹은 직접 전달했다면 그날 해당 자택 근처에서 결제한 주유 영수증이나 주차권을 가지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미용실. 이건 세무서가 정말 좋아하는 대표적인 부인 항목이에요. 생활비 카테고리잖아요. 만약에 내가 유튜버다, 그래서 매일 관리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매주 금요일마다 단골 미용실에서 드라이와 커트를 하고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나중에 서명 요청 들어오니까 전 패션 채널 하니까 항상 머리가 예뻐야 돼요. 과연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영상 촬영이 없는 날에도 결제가 일어났고 특정 콘텐츠를 위한 스타일링이라는 근거가 없으면 세무서는 이걸 개인 지출로 봅니다. 결과적으로 3년 동안 미용실을 한 1,000만 원 썼어요. 모두 비용 처리 부인당하죠. 방송을 하거나 유튜브를 운영한다면 이 또한 명확하게 증빙을 해놓으셔야 돼요. 영상 링크와 캡처본 그리고 미용실에 다녀온 날이 그 영상 업로드한 시기도 맞춰야 되고 2025년 12월 24일 오후 2시 땡땡 미용실 방문, 컨셉 화보 촬영을 위한 헤어 세팅, 가로 치고 촬영인은 3명 동행 가로 닫고 처럼 구체적인 일지를 작성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여섯 번째, 상품권 구입.
상품권은 악용이 너무 많아서 세무조사에서 자주 뜯어봅니다. 제가 아는 대표님이 연말에 거래처와 직원들에게 나눠줄 목적으로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500만원어치를 샀습니다. 업무가 바빠서 일단 서랍에 넣어두고 생각날 때마다 하나씩 꺼냈었는데 1년 뒤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조사관이 상품권 500만원 구매 영수증을 보고 질문을 던졌어요. 대표님, 이 500만원어치 상품권 누구한테 주셨나요? 라고 물어요. 명단이요? 없죠. 그럼 바로 비용 처리 부인되고 마찬가지로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3단으로 날아오는 거예요. 상품권 구입을 하면 사는 즉시 장부에 자세히 기록하세요. 그리고 상품권은 추가적으로 주의하셔야 할 게 현금화 의심을 피하셔야 돼요. 법인카드로 산 상품권을 사설환전소에서 현금으로 바꾸는 깡은 절대 금물입니다. 카드 사용 내역과 상품권 번호가 추적되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7번째, 접대비와 복리후생비. 접대비는 연간 한도가 있어요. 만약 접대비가 연간 한도를 초과해서 복리후생비로 처리한다?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직원복지를 위한 비용이고 성격이 다르죠. 세무조사 때는 이게 누구를 위한 지출이냐로 갈려요. 강남에 있는 IT 기업 대표님이 거래처 사장님과 강원도 골프장에서 즐겁게 라운딩을 하고 100만원을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장부에는 직원 단합대 식대라고 적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했죠. 세무조사가 나오면 이렇게 물어요. 대표님, 평일날 강원도 골프장에서 대표님 직원 4명이 가서 밥을 먹었다고요? 그날 서울 본사에서 근무한 기록이 다 있는데도 말이죠.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장소에서 고액 결제는 아무리 복리후생비라고 우겨도 세무서에서는 접대비로 강제 전환시켜버립니다. 이것만 명확하게 구분하세요. 첫째, 누구를 위한 지출인가? 거래처면 접대비, 직원이면 복리후생비입니다. 둘째, 장소와 시간이 상시적인가? 야근 식대라면 회사 근처여야 되고 접대라면 비즈니스 장소여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법인카드로 수년간 썼는데 개인적인 용무로 3,300만원을 썼다가 세무조사가 나왔다? 3가지 폭탄이 한 번에 떨어집니다. 1단계, 부가세 폭탄. 처음 카드를 긁었을 때 난 사업자니까 10% 돌려받겠지? 하고 좋아했던 부가세 300만원이 문제가 됩니다. 세무서는 이거 사업용 아니니까 혜택 못 줘라며 공제받았던 300만원을 다시 뺏어갑니다. 그리고 왜 거짓말 공제받았어? 라며 약 10%에서 40%의 가산세를 추가로 물려요. 2단계, 법인세 폭탄. 공급가의 3천만원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해서 법인세를 줄였는데 장부에 3천만원의 비용이 삭제됩니다. 그럼 그만큼 회사의 이익이 늘어난 것으로 잡히겠죠? 법인세율이 20%라면 600만원의 법인세를 더 내야 됩니다. 물론 여기에도 늦게 낸 가산세가 붙어요. 3단계, 소득세 폭탄. 회사 돈 3천만원을 너 맘대로 썼어? 그럼 그건 회사가 너한테 보너스 준 거랑 똑같네 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대표님 올해 연봉에 3천만원이 추가돼요. 만약 대표님이 이미 고소득자라 최고세율 45% 구간에 있다면 1,350만원의 소득세를 더 내야 돼요. 범부로 올려가는 건 덤이죠. 이제 왜 법인카드를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지 아셨죠? 자, 오늘 내용 정리하면 법인카드는 사업 관련성만큼이나 증명 가능성이 중요하다. 세무조사에서는 주말, 집 근처, 마트, 운동, 상품권을 가장 유심히 본다. 그리고 이걸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버카 쓰다가는 세금 폭탄이 날라온다. 그러니 미리미리 소명 자료는 준비해놓자.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제가 법인 설립이나 법인 절세, 자금, 사업 마련에 관련돼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인자금 경영 절세 전문가 저 정용에게 댓글 고정 링크를 통해 연락주세요. 제가 무료로 싹 다 알려드릴게요. 여기까지 정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